네, 오늘은 이 검찰 측의 주인을 같이 보고 대가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면 앞에 방역 기침 준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저희는 마스크를 쓴 상태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감독님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를 소통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감독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선택적으로 좀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質疑応答はやっぱやりましょう. 네, 여러분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꼭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0分か40分我々で話して、それで質疑応答もしなければまた続いて、 네, 알겠습니다. でなかなか終わらなければ時間切れてもロビーに出てまた続いてやる.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좀 있으니까 한 3, 40분 정도 얘기를 진행하다가 여러분들 질문을 좀 듣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좀 모자라신다 싶으면 로비에 나오셔서 또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있으십니다. 네. 예, 감독님께서 맨 처음에 저희 비판을 찾아주신 거는 2회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회에 걸쳐서 이제 추천이 되셨고, 그리고 통상 개최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 마스터 클래스의 주인공으로 이제 오시게 되시죠. 그때 오실 당시에는 사실 국제파의 이제 젊은 이 명장으로 오셨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현대일본영화를 대표하는 거장이 되셨고, 그리고 또 이 비판도 26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한국 영화도 굉장히 이제 극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감독님은 이제 최근에 그런 한국 영화의 발전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まずここブチャ国際映画祭では監督第1回の上映会を含めて計4回にわたって監督の作品が紹介されたんですけれども、今回こういうふうにコロナ禍以降通常の形で開催するのは初めてなんですね。で監督はここにマスタークラスの主人公としていらしてい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実は監督が一番前にいらしたその当時は本当に国際派の若き優れた監督として言われて、現在に至っては日本映画を対応する巨匠としても位置づけられる監督になられたと私たちは認識をしております。でここプチャの映画祭も監督の成熟ともに第26回を迎え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間韓国映画のかなり劇的な変化を今繰り返し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映画の変化について監督何か意見がありますでしょうか。映像的にすごくいい作品が増えているっていうのはもう昨今の特徴で、日本の若手映画監督以上に韓国の若手映画人が世界の映像事情っていうのをすごく勉強してる感じがしますね。 네, 일단 영상적으로 정말로 좋은 작품들이 한국 작품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토크쇼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솔직히 저희 일본에 있는 젊은 감독들보다는 한국에 있는 젊으신 분들이 더 세계의 영상의 흐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공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僕自身が最初にプチョンに来た頃っていうのは20何年か前、その頃はイ・チャンドン監督が好きでペパーミントキャンディーとかオアシスとかにすごく感動してて、で役者としてはソル・ギョングさんがすごく好きで、この間オープニングで会ってすごく嬉しかったんですけど、でその後ずっとコンスタントにやはりこの役者がいいな、あの役者がいいの、この監督面白いなっていうんでナホンジュの作品見たりとか次々と、ポジナはもちろん何回も見てたけども、非常にそういう意味で僕自身は韓国の映画もこれから日本に帰ったらちょうど今日本公開中なのでモガディッシュを見ますけど、昨日モガディッシュの監督の奥さんと
審査会でいろいろ話したこともあって、まあ、これもちょっと楽しみにしてます。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아까 2회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부천 영화제가 한 20몇 년 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실은 이창동 감독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때 그 영화제에서 박하사탕이나 오아시스 이런 영화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로서는 설경구 배우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이번에 오셔가지고 오프닝 때 설경구 배우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 외에도 나호준이라든가 봉준호 감독님이라든가 한국의 이제 영화 감독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한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감동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일본에 들어가면 지금 모가디슈 지금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해서 지금 한참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들어가면 저도 이제 모가디슈를 볼 예정인데 아마 제작사 대표님 어제 만나셔가지고 시사회 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나봐요. 그런 기쁨들이 이번에 즐거움이 이번 영화제에 와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그 여러 가지 선구자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 하라다 마스토라는 이름이 아시아 영화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를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평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필름메이커도 하셨고 또 배우라는 아주 다양한 롤을 통해서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를 경험하신 분은 거의 감독님이 유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코멘트를 하면 어떠실까요? そうですね、今日のアジア映画を見ますと原田雅人っていう人物の持つ意味は非常に特別で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監督はハリウッドでも映画を経験された方で例えばその映画だけじゃなくてやっぱり批評家でありフィルムメーカーでありまた俳優としてのいろんなロールで参加されてるんですけどもなので監督の存在っていうのは多分いわば唯一無二の存在ではないかと私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いかが思われますか？僕にとって一番重要だったのは70年代1973年からロサンゼルスに住み始めてちょうどその時期がハリウッドの旧世代の映画監督たち例えばハワード・ホークスとかジョン・フォードラオル・ウォリッシュキング・ウィードみんな生きていてでその時に新世代スティーブン・スピルバーグジョージ・ルーカスブライアン・デ・パルマっていうこの世代がちょうど出てきた時期なんですね。その両方の世代を扱ったプライベートな映画学校みたいなのがあってそれでそういうところで彼らのレクチャーを聞くことができた。これは監督だけじゃなくて脚本家も旧世代の脚本家新世代の脚本家両方をこう聞くことができたのでそういう人たちとことにハワード・ホークスは僕の心の映画の師匠になったりで日本に帰っては黒澤明監督とも会えたしだからその2つ大きな波ですよね。サイレントからずっと映画を撮ってきた人たちがもう老人になってきた。だけど次の世代教育しようと思ってそういう話す機会があればこういうふうな会に出て一生懸命若い世代に自分たちの映画作りを伝えてくれた。質問にも答えてくれた。でそれこそ毎週新世代旧世代両方に会えた。だからこれがやっぱり多分日本人の監督の中でこの波を経験したのは僕だけなんでそこは大切に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 네, 일단 제가 지금 감독님들의 이름을 다 못 들어서 일단은 지금 들으신 분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고요. 일단은 감독님이 70년대 특히 73년부터 이제 LA에 이제 살게 되시면서 사실은 그 시대가 헐리우드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사실은 9세대들의 감독님이 이제 신세대와 9세대가 약간 바뀌는 약간 과도기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올스라는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존 포드, 올스 이런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 이전에 9세대 감독님이 근데 그런 감독님들과 함께 신세대의 감독님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양세대, 신구 그 양세대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프라이베이트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들의 렉처라고 해서 그들의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저 영화를 만드는 저뿐만이 아니라 각본을 쓰시는 분들까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때 73년부터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대와 9세대를 아우르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하워드 올스 감독님이나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일본에 와서는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님과 만나서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신구의 큰 흐름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다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시대에는 무성 영화를 찍어왔고 그분들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논의됐고 그거를 다음 시대에 연결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게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감독님들 이제 또는 각본가들한테 이런 자기네들의 경험, 그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젊은 세대들한테 질문에 꼭 대답을 해주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게 아마 일본 감독으로서는 감독님이 내가 아마 그런 경험을 한 게 처음이지 않을까, 나 혼자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험을 앞으로도 굉장히 소중히 지켜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例えばこの検察側の罪人を引き受けたその理由ですけどもまず最初に、ジャニーズ事務所の方から東宝とジャニーズ事務所の方からこの時期だったらこの時期っていうのは、クランクインがいつだったか覚えてないけど多分3ヶ月ぐらい後なんですよね。3ヶ月後に、キムタクとミノこの2人を共演させることができるんだけどその企画としてこういう検察側の罪人があるのがどうなんこれを読んで原作を読んで興味がありますかそういうふうにオファーされたんですね。 네, 일단 사실은 이 검찰 측의 죄인 이제 찍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그 자니즈 사무실과 토호라는 영화사에서 이제 얘기가 온 게 일단은 크랭크인 저희가 이제 3개월 전이었는데 3개월 후에 크랭크인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무라 타크야 니노미야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데 감독님 어떠세요? 관심 있으세요?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 원작을 읽어보시고 코멘트를 좀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먼저 왔었대요. その時一番興味あったのは小説のタイトルなんですね。検察側の罪人という。でこれはビリー・ワイルダー監督が検察側の証人という Witness for Prosecution というのを作ってるんでそれで興味を抱いて小説を読み始めました。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소설 원작 소설을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 소설 제목을 듣고 인상적이었던 게 빌리 월더 감독님께서 같은 영화를 이제 그 만드셨대요. 근데 그 영화 타이틀과 똑같은 원작 소설이니까 그게 너무 이게 우연이다, 너무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영화를 위해서 그 원작을 충실하게 읽으셨고요. だから部分的にはビリー・ワイルダーの検察側の証人へのオマージュみたいなのはありますけどただ原作ではこれキムタクがやってる最上検事捕まっちゃうんですね。捕まっちゃうっていうかドジなんですよすごく。でいろいろ手がかりが要するに逮捕されちゃってその弁護最後に後半の、裁判シーンでは彼のその弁護に二宮の沖野検事が弁護士になった沖野がやるというその設定がちょっと僕は無理がありすぎたので全般だけの話にしてで最上と沖野の対決に焦点を当てました。 네, 그래서 그 빌리 워리더 감독님의 작품에 약간 오마주하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원작을 보면 기무라 타쿠야 역할을 했던 모가미가 마지막에는 잡히는 이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가미라는 이 그 검사 자체가 굉장히 하나 어쩌면 나다가 좀 빠진 이런 역할로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후반에 이제 원작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인으로 이제 니노미야가 이제 담당을 했던 오키노 변호사가 나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정이 너무나 좀 과하다 여기까지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それともう一つは原作には巨悪大きな悪は出てこないんですね。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작에는 흉악, 큰 악은 나오지 않습니다. で今日僕途中から入ってちょっと皆さんの邪魔した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後半やっぱり40分見直してもう一回こう自分で時のそのモチベーションですよねこの映画作った時のそれをもう一回確認しようと思って見てて大きな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
네, 사실 오늘 도중에 제가 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들어온 걸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후반 40분 정도부터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이 영화를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 모티베이션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40분 정도를 쭉 봤는데 그때 큰 거를 하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まあ微妙なとこですけど、安倍元総理が暗殺されて今、わずか数日しか経ってないんですけど、この映画撮った時には2017年は安倍総理の時代なんですね。で、安倍総理に対する怒りというのがこの映画の原点にあるんです。 네, 약간 좀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제 전 수상이 지금 암살이 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영화를 찍었던 2017년은 사실은 아베상이 수상을 하던 총리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찍을 때는 그 아베상에 대한 화가 굉장히 컸던 걸 이제 기억을 해냈습니다. ただそれは表立ってやることでできないし、やはり東宝という会社ももちろん政界とのつながりがあるんで、分かる人には分かるようにこの映画に入れて、それがその巨悪の存在、白骨街道につながる日本にな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それを感じてたんですね。で、今まさにやっぱり安倍元総理がもうこれ殺されたことはすごいショッキングなんですけども、やはりその同情票みたいなのが集まっちゃって、これで日本の場合一気に改憲に進んじゃうんですね。本当に白骨街道の方に進むような動きになっていくなという、そういう危機感を今改めてこの映画を見つつ感じました。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나의 의견을 이제 사실은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호랑의 영화가이사도 정계랑의 연결이 꽤 많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봐서 알 사람은 알게끔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흉악 큰 악이라는 것은 영화에도 나오지만 사실 일본이 백골가도로 일본이 그대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얘기가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근데 아베 이제 전 총리가 이제 살해당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종정표가 몰림으로 인해서 지금 자민당이 이제 압승을 했고, 지금 일본이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잖아요.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영화에서 얘기했던 백골가도로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측의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해오셨는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의 공동 각본의 형식이라도 항상 시나리오를 쓰세요. 그거랑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이 있을까요? あと監督の映画作りを見ますとすごく特徴的なのがアートフィルムから、映画もそうなんですけどいろんな分野のジャンルのものに関して直接シナリオを書かれるって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には何か特別な理由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僕脚本書くの割と早いんですね。 저 일단 시나리오 갖고 쓰는 거 엄청 빠릅니다. 書くのが遅い脚本家が多すぎるので、やはりその自分をプロテクトするために、それとイメージが湧いたらそれを言葉にして書いていく。だから本当は昔の黒沢映画みたいに脚本家チームが集まって3人4人と旅館で合宿してご飯を食べながら美味しいものを食べながら脚本を練っていくって、これ理想なんですけど、今の映画界でそういうことは全然無理なので、だったら一人でさっさと脚本書いて、でその脚本を早くに俳優その他スタッフに読ませて準備の方に時間をかけていこう、そういうせっかちといえばせっかち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気持ちでやってます。 네, 사실 이제 그래서 그 각본을 쓰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늦게 쓰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진행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걸 바로 글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사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감독님 영화팀 같은 경우에는 각본을 쓰시는 분이 3-4분이 계셔서 뭐 여관이나 이런 데서 합숙하면서 맛있는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써가는, 각본을 써나가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는 저희 영화 현실에서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감독님이 생각난 이미지를 빨리 각본화 시켜서 그거를 배우와
피드백 공유를 하고 오히려 남는 시간을 준비 시간으로 좀 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성격이 좀 급하시다고 하십니다. それともう一つは脚本書くときにその関連する事項例えばこの白骨街道ももちろん原作に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しその巨悪に対する怒りというのを表現するときに日本のかつての戦争時代のその悪というものは何かとかいろんな資料を調べるわけですよね。その資料を調べながら脚本にこうインプットしていく、こういう作業が好きなんですよね。やっぱりその資料を読み込む、いろんなそこで自分の要するに自分だけの勉強会みたいなもんですけどね、その勉強しながら脚本を書いていくってこの作業が大好きです。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이번 영화에도 백골과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건 원래는 원작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감독님이 영화를 찍으실 관련된 다양한 거를 이제 리서치를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백골과도를 이제 뭐 포함한 흉악, 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쟁이 그 전쟁에서의 그 악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지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그럼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를 찾아야 되고 그 자료 찾은 거를 각본에 삽입하는 인풋하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요. 어쩌면 이 각본을 쓰면서 자료를 찾는 이 시간이 감독님한테는 개인적인 공부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공부와 각본을 같이 하는 이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이 영화가 정말 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사람이 어떤 빌런으로 이제 등장한다기보다 이 검찰이라는 하나의 이제 고도의 권력이 집중된 이 권력기관이 빌런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권력기관을 해부하는 방식으로 역시 그 서사를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今回またこの映画のかなり特徴的なものといえばやっぱり人がヴィーラン悪党ではなく検察側がヴィーランとして書かれたっていうのがすごく印象深か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そういった権力機関を解剖したいっていうそういった方法でシナリオを書かれたその意図っていうのは何かありますでしょうか。やはり後半でセリフでも使ってますけど、その正義っていうのは日帰りで変わるっていう恒久的な正義っていうのは今の時代なかなか見つけにくいということが一つですね。とやはり一つには検察側がストーリーを作ってしまうっていうこの怖さ、これは確実にあるんですね。だけどもう一つの面ではやはり検察が正しく機能すれば、韓国の大統領も元検察官ですよねこの人が正しく機能すればっていう、それもし正しく機能すればその政界の中にある巨悪を打つこともできるんじゃないか、その可能性もあるっていう、そういうところも感じてます。 네. 사실은 저희 영화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대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지막 쯤에 정의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뀐다. 지금도 우리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대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검찰 측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란 어떤 것인가가 먼저 이제 있었고요. 있었던 게 두 번째는 검찰 측이 영화에도 있었지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죠. 수사를 하면서 그러한 무서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검찰이 스토리를 만들면서 있어서 제대로 바른 기능을 한다면 저희 이제 대통령님도 지금 검찰 출신이지만 바른 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흉악 큰 악은 바로 처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해부라기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이, 그러니까 방금도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굉장히 또 한 가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결정론적인 태도를 굉장히 배제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先ほど話をされたように正義とは何かっていうのもかなり大事とされてくるんですけど、それに映画で表現されたのは決定論的な態度、意見を排除するようなそういった方に書かれ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はまた何か意図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やはり今の世の中は非常に情報過多で複雑な面がいっぱいあるんで、その正義というのがこう切り取り方によって全然形が変わってくるっていう、そこは一つ僕自身が抱えている問題でもあって、
ですからこれ最後誰が正しくて誰が正しくないかということよりも、むしろそこのジレンマを沖野検事がニノがやっている沖野が抱えて、でその後どういうふうに彼が行動するのかっていうのは、まあお客さん自身観客たちがこう言ってほしいと、どっちの方向行ってほしいと思うのかっていう。だから僕個人の気持ちで言えば、もちろん沖野は最上と一緒になって巨悪を追求する方に行くべきだと思うけれども、そうはならないかもしれないしっていう。別にこの続編を作るつもりはないんですけど、そこであとはこの作品に関して言うと、価値観はその正義の行方っていうのは見る人に委ねたいな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で作りました。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정의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고, 지금 복잡한 현대에서는 정의가 짜증는 데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독님도 지금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런 거가 굉장히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오키노가 그런 딜레마를 안고 향후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는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그 방향성 또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감독님은 이 영화의 마지막 만들고 나서 지금 오가미 검사와 같이 이제 그 오키노가 그 흉악을 좀 처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진 않겠고, 저도 속편을 뭐 그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의사로 좀 생각을 했고요.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의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原作を読んだ時に僕が一番惹かれたのは諏訪部のキャラクターなんですね。だから諏訪部と最上をもっとリンクさせたい。だからその過去の白骨街道でつなげたんですけど、その部分で要するに闇の世界に生きる人間が彼なりの正義感を持ってるという、その部分も強調したかったです。 네, 그리고 원작을 읽고 감독님이 가장 매력을 느꼈었던 게 스와베라는 캐릭터거든요. 스와베라는 캐릭터한테 굉장히 끌리셨대요. 그래서 스와베와 모가미라는 캐릭터를 같이 링크시켜가지고 링크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과거의 이제 백골가도랑 연결을 시키게 됐거든요. 사실은 이 어둠의 세계에 있으면서 스와베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자기 나름의 정의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비시켜서 같이 표현을 해드리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래서 스와베라는 캐릭터한테 굉장히 많이 끌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이 기무타쿠가 이제 기무라 타쿠야가 나오고 있는데, 기무라 타쿠야는 사실 뭘 해도 좀 원패턴 같은 느낌이 있죠.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하는 사장,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하는 형사,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하는 검사,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기무라 타쿠야의 캐릭터가 좀 지워져 있다는, 이 영화 안에 상당히 잘 녹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감독님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あとこの映画を見てすごく特徴的だと思ったのが木村拓哉さんの演技に関してなんですけれども、ある意味自分の中で木村拓哉の演技をワンパターン、例えば木村拓哉がキムタクが演じる社長、キムタクが演じる刑事、キムタクが演じる刑事、例えば検事っていうのはある意味ワンパターンであんまり変わりがないっていう印象が高かったらしいんですけれども、ただこの映画ではそういった今までのキムタクのキャラクターが全部消えて、新しいキャラクターもう初めての木村拓哉を見たような気がしたんですね。それは彼にとってもかなり大きな挑戦では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どうでしょうか。すごく大きな挑戦だったと思います。ただ時々ね立ち姿なんかにポケットに手入れたりするポーズがキムタクなんですけど네, 아마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시듯이 가끔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런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무라 타쿠야 그대로죠. でも彼の演技今回また見直して本当に素晴らしいなと思うし、本当にね残念なのはやはりその政治的なところもあって、この映画ある意味報酬的には30億円近く上げたんですけど、評価的には結構潰されちゃったところあるんですね。でキムタクが主演第一賞一つも取れなかった。これはもう本当に残念です。
ニノは一つだけ取ってるんですけど、助演男優賞。僕はこの2人の演技っていうのはこの年の日本映画の本当にベストな2人だと思うんですね。ダブル主役って言ってもいいぐらいで、そういうところの評価をできないっていうのが今の日本の評価のダメなところなんです。 네. 근데 이제 그 연기를 보고 이번에도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의 연기를 보고 굉장히 너무너무 훌륭한 연기를 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했고 굉장히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는데요.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영화가 일본에서 흥행 수익을 30억엔 정도를 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평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대상을 주연 대상, 뭐 주연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기무라 타쿠야상이 받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니노미야상은 조연상을 이제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의 연기가 두 사람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저는 주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일본의 영화계는 아마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 오키노 검사역을 그 수석화 검사역을 맡았던 이노미야 카즈나리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랑 관련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평면적인 보통의 그 수사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소장파가 있고 그 검사가 이제 끝까지 이제 뭐 정의의 어떤 평면적인 하나의 캐릭터로 그려지면서 이 뭐 선과 음과 암이 그러니까 음과 영이 그 밝음과 어둠이 이제 명확하게 나뉘는데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일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결국 이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유노미야 카즈나리라는 배우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연기적인 발전을 이룬 이제 계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디렉션을 하시는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またこの映画でかなり目立ったのはやっぱり沖野を演じた二宮和也さんなんですけど、すごく印象的だったのが一見彼は若き優れた捜査検事なんですけれども、ただ最後まで正義を見通すかのように見えるある意味善と悪もしくは闇と明るみがはっきりするかと思ったら見た目そうじゃない。最後の最後まで自分がどうすればいいかを悩む。でいろんな彼を通じていろんな場面が見える立場が見えるということもすごく特徴的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いろんな考え悩み彼の演技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二宮さんにとってやっぱり演技のさらなる発展につながるきっかけ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ね。監督はこの二宮さんにどういったディレクションをされたのか教えてください。まあ細かいことを言うよりもなんて言ったらいいのかな、やはり信頼関係なんですね。リハーサル作品入る前のリハーサルっていうの2週間ぐらいあったのでそれで重要なシーンをこうやっていきつつ、やはりニノもすごいナチュラルな芝居の方をこう思考してたんで、それとあとは一旦役になりきったら即興的な芝居をすることをこう恐れるなっていう、どんどんアドリブも出していいよということは言ってたんですね。だからそれが一番生きたのが松倉の取り調べのシーンなんですね。あれねまあいろんなアングルからカバーしてるんでテイク何回もあるんですけどテイク1と2毎回変わってくるんですけどまあじゃあそこまでとりあえず네, 사실은 뭐 연기 디렉션 세세한 거는 솔직히 감독님이 딱히 얘기를 한 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아마 실력관계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한 2주 정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중요한 씬 연습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사실은 니노미야상 연기가 굉장히 그 자신이 내추럴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지향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딱 하나 말씀을 하셨던 거는 역할에 몰입을 했을 때 즉흥적인 연기, 우리가 대사나 그동안 이제 연습에 없었던 즉흥적인 연기나 애드립을 해라.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도 굉장히 인상이 남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마스크라를 저희가 조사하는 씬이 있었잖아요. 그 씬을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앵글 해가지고 테이크 1, 테이크 2 해갖고 이제 다양한 앵글로 커버를 해서 만들긴 했는데 근데 그 씬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독님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シーンは基本的に全部 A カメと B カメと2カメでやるんですね。で僕の作品の場合2カメは大体並べるんです。同じ方向からやって、それで今度は切り返し行ったりとか。取り調べのエピソードっていうのは最低でもラウンド数でこう言うんですけど5ラウンドはやるよっていう。でそれは全部5ラウンドっていうのはそのトップからシーン全部通しでやるわけですよね。であと必要なものをこうピックアップで撮ってったりとか、そこに今度吉高由里子のリアクション入れたりとか、その吉高のリアクションやってる最中も2人には芝居してもらうわけですね。だからかなり熱量が必要なんですよ。で1回目2回目3回目と変わってもいいよってことをニノには言うんですよね。で2回目の時から突然沖野が松倉の真似してこう唇を鳴らすでしょ。あれ脚本にはないんですよ。彼がアドリブでやり始めたんです。それでアドリブでやっても松倉の佐藤さんほどにはこう音が出な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それは音が出なくても後でポストプロダクションの時に松倉の鳴らしてる音を沖野に使ってるんですけど、だからそこら辺のところでこうある種のイコール性みたいなのが出てきたりしてすごく面白くて、ただ本人はそのテイクが終わった時に自分がそうやったってことを覚えてないんですよね。もう集中してそこ神がかりな芝居になっちゃって、そこがやっぱり彼のすごい集中力とやっぱり優れた役者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瞬間があるんですよ。だから多分昨日ちょっと話が出たんだけど新世界のファン・ジョンミン、彼はクレイジーだってプロデューサーが言ってたんですけど、コリアンプロデューサーにファン・ジョンミンもそういうとこ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新世界の彼も神がかりなところがあったんで。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테이크로 해가지고 커버를 했는데, 저희가 감독님이 항상 영화를 찍으실 때는 카메라 A, 카메라 B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촬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찍으실 때 A, B를 같은 방향에 놓고 찍고 다음 씬에서 돌려서 찍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치조 씬에서는 적어도 라운드 5번,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앵글 다른 시각으로 5번 할 거야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셨고요. 그 5번 내내 그 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연기를 쭉 하는 거를 5번 찍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또 필요한 씬이 또 있잖아요. 그 필요한 씬을 또 빼서 찍고, 그리고 요시타카라고 여자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또 리액션하는 그 씬을 찍을 때도 두 사람은 계속 연기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연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씬이 나왔다는 거는 그들의 열정, 그의 열정, 그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감독님이 처음에 5번 찍을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연기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크게 놀랐던 거는 여러분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부터 오키노가 마츠쿠라, 범죄자인 마츠쿠라고 했던 입술 딱 소리 내는 거 있죠. 그거를 바로 했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각본상에 없는 거거든요. 애드립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가 니노미야상이 애드립을 넣었는데, 사실 소리가 마츠쿠라상이 내던 소리처럼 그렇게 큰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마츠쿠라, 그 범죄자죠, 마츠쿠라의 소리를 입히는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 사실은 범죄자와 검찰이잖아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입술을 딱 소리 냈다는 걸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대요. 찍고 나서도 제가 그랬나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의 집중력이, 그 연기에 대한 이 집중이 굉장하다, 너무 크다, 이런 거는 이제 가끔 배우들이 그런 순간이 있대요. 너무 집중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가 그런 순간을 그때 겪었던 거고요. 솔직히 약간 좀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신세계를 찍었던 이제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 그를 촬영을 하셨던 감독님께서 그는 크레이지다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이 그 니노미야상이 약간 연기했을 때 너무너무 집중하는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제도 하게 됐습니다. それとやはり役者の柔軟な演技を引き出すためには監督自身がいろんなシーンでこう遊びのところもあるよってことを示すのが重要なんですね。だから例えばその遊びっていうのはヒッチコックへのオマージュで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韓国語の字幕がどれだけそれを再現してるかわからないけど、実際にはラブホテルありますよね。二宮沖野とニノと吉高が2人でこう行く。
ラブホテルの部屋全部ヒッチコックの映画のヒロインの名前をつけてるんですね。何号室じゃなくて。でそういう遊びなんか彼ら喜んでやって、そういうところでこうリラックスしつつ、シリアスのところはシリアスにどんどんそこでも即興出してくる、そういうその柔軟性を役者たちが養ってくれます。 네, 사실은 배우의 유연성을 끌어내는 것도 이제 감독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도 촬영을 하면서 우리 노는 씬도 있어, 좀 즐기는 씬도 있어라고 얘기했던 씬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즐긴다, 놀다라는 표현의 씬이 어디냐면요, 사실은 그 씬이 히치콕에 대한 오마주 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자막이 어디까지 그거를 잘 재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러브 호텔에 가서 찾으러 가는 씬이 있죠. 오토바이를 타고 오키노와 요시타카가. 근데 그 방의 이름들이 다 히치콕의 히어로의 이름을 다 따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논다라고 표현을 했던 즐기는 그런 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씬을 찍으면서 좀 기뻐하기도 하고 릴렉스하기도 하고 또 집중해서 시리어스하게 찍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찍고, 또는 즉흥적으로 또 찍어야 되는 부분 찍고, 이런 유연성을 저희가 그런 장면에서도 또 발견을 하는 게 저희의 큰 일이고 배우에서도 큰 이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여성 캐릭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검찰 3관 이제 시호 역으로 나오는 배우를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좀 몰랐었던 게, 그 갈리레오라는 이제 TV 시리즈에 이제 나오는 인물인데, 이 너무 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그걸 이제 좀 깨닫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한 중반 이상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이제 그리고 또 이 캐릭터로서의 어떤 긴장감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레이존에 서 있는 그런 캐릭터로서. 감독님은 이 키호라는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좀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그 점이 이제 궁금합니다. あと結構印象深かったのが立会事務官の作法のキャラクターなんですけれども、実は映画を見て途中から気づいたんですけど、ガリレオのテレビシリーズに出てくる女優さんだなっていうのを途中から彼は感じたらしいんですね。で気づいたらしいんですね。全く違う感じがして分からなかったと。ただそのキャラクター、サワってキャラクターがすごく面白かったのが、緊張感をずっと維持してるんだけどグレーゾーン、はっきりとした意思表明しないでグレーゾーンに立って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面白いなと思ったらしいんですよ。そのサホっていうのは監督はその彼女を通じて何を表現されようとしたのかを教えてください。やはり映画の中で男性のキャラも女性のキャラもイコールであるというね、その対等の位置でこう行動する女性っていうのはいつも欲しいので、原作以上にサホは前に出てくるキャラクター、例えば最初にキスする時は私の方からやるっていうことを言ったりとか、そういうその男を引っ張っていくタイプの女性っていう、そういうものがいることによって男性はその女性の強いキャラクターを持った女性の周りでダンスを踊ってればいいみたいな、その部分っていうのは強調したいっていうのはいつもあります。 네, 사실은 감독님이 영화 안에서 꼭 항상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남성과 여성은 같다, 대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등한 속에서 행동을 하는 여성을 꼭 이제 항상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 캐릭터는 원작이 이전부터 항상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스씬에서도 첫 키스는 내가 먼저 할게라고 남자를 이끌잖아요. 그럼 남자를 이끄는 이런 존재가 우리 영화에는 꼭 필요하고, 그러한 강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강한 여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유연하게 우리 댄스 좀 추고 있을까? 그러면 나는 댄스나 출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 동반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뭐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ただ吉高由里子ってね、非常に面白い女優で、ある意味でプロじゃないんですよね。日によって声が違うんですよ。そこは編集でこううまく変えたりとか、テイクを何回も重ねて、あるいは前のシーンの時にはこういう声だってよって聞かせてやらないと、本人の中ではもう要するに気分屋って気分屋なんですけど、リアクションは素晴らしいんですよ。だから自分からセリフ言う時にはもうこのセリフ噛んじゃって難しいから誰か他の人にやってくださいみたいなことも言うし、実際にそうしたところもあります。
네, 근데 이 요시타카 유리코라는 이 배우가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프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장면들인데요. 사실은 촬영을 저희가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런 목소리, 어떤 날 이런 목소리가 다 다르대요.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편집에서 이제 목소리를 맞추거나 또는 테이크를 여러 번 찍어서 목소리를 맞추거나 또는 앞신의 목소리를 들려줘서 이런 목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분파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액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재밌는 씬이 저희 촬영 현장에서 이제 대사 저희가 시나리오를 넘기잖아요. 각본을 넘기면 이 대사 제가 해봤더니 자꾸 씹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여기 대사 딴 사람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객석으로 마이크를 이제 넘겨볼 텐데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거의 내용을 다 알아들으시는데 다른 분들과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질문 같은 것도 이제 한국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예. 먼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마츠쿠라 캐릭터와 그 캐릭터를 연기하신 사코 요시 배우님의 캐스팅 관련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마츠쿠라의 캐릭터는 사실 영화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악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서 그거 범인이 아닌데 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계속 그 범인을 몰아가는 분위기였다가 아닌 게 점점 확정이 되자 조작을 해서라도 그들 범인으로 몰고 가고 마지막에 죽는 것까지 하는데 이것이 사실 많은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영화에서 그 마츠쿠라 캐릭터의 행동이라던가 외적인 모습이라던가 과거 행적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라도 죽어야 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많은 생각하게 만드는 캐릭터인데 이 배우분의 연기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라던가 추궁당할 때 울부짖으면서 엄마도 외치는 그런 장면, 후반부에 막 탭댄스를 추면서 도망간다던가 그런 장면들이 인상 깊었는데 이 배의 캐릭터에서 입으로 막 소리를 낸다던가 그 추궁받을 때 하는 행동이라던가 후반부의 약간 그 막 위선적인 모습들이라던가 배우분의 캐스팅 관해서 여쭤보고 싶고 원작과의 캐릭터 행동 그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質問は簡単です。松倉演技をした佐藤さんをどのようにキャスティングしたのか、原作とはどう違うかに関しての質問なんですけど、実は映画に関していろいろ感想を話をしていて、松倉というキャラクターがすごく面白いと。犯人じゃないのに犯人に仕立てられてそれが犯人じゃないのが分かった時にまたそれを捏造してまた犯人にしたり最悪にはまた死んでしまうっていうことが殺されてしまう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彼の行動だったり彼の全般的な過去のものだったりを見るとすごくいろいろ考えさせられる部分が自分には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ただ演技がかなりすごく魅力的で、その口でこう鳴らす部分だったり演技の時に追記されてママママって泣くシーンだったり、またタブダンスを踊りながらまた出ていく、そういったものなどすごく自分は印象深く思ったので、質問に戻りますと彼のキャスティングはどのようにされたのか、また原作とはどのように違うのか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佐古さんはね、舞台俳優で僕はすごく好きだったんですね。で今までキャスティングしようと思ったけど、なかなかその舞台の人っていうのはもう1年も前からスケジュール決められちゃうんで作品に出られないんですよね。でこの作品でも松倉では考え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何か使いたいなと思ってて、オーディションしたんですね。そしたら別に彼は呼んでないのにオーディションに来たんですよね。でそれは僕の方が逆に恐縮しちゃって、彼ほどキャリアある人間が僕がやるオーディションの場合は大体1日に130人ぐらい会うんで5人1組でこうエチュードやるんですけど、その5人1組のところに「何佐古さん来たの?」っていう感じで
それで「いやいや佐藤さんもうこれオファーした役あるからやんなくてもいいよ」って言ったんだけどとにかくもうその段階で僕は初めて佐藤よしを素顔で見た時にああいう髪の毛だったんでこれ松倉にもう完璧だねってもうその場で決めちゃったんですね。それであとは彼といろいろ打ち合わせしながら彼が実はタップダンスできるダンサーとしても足をこううまく使えるっていうのが分かったんでそれをこう入れてったりとかだから彼に合わせて松倉を書き直していったりで原作の松倉っていうのは全然タイプじゃないんですよね。全く違うタイプなのでもうそれよりももう佐藤よしに合わせた松倉っていうのをそこから作り上げてでこの映画で多分一番儲けたのは佐藤さんじゃないですかね。この後ものすごくいろんなテレビでも出るようになったしコマーシャルにも出るようになったし忙しすぎちゃって、次の作品の僕の次の作品にもその次にもこう出てるんですけどでだんだんねセリフが頭に入らなくなっちゃってですね何本も重ねて同時進行で仕事をしてるんでだから今度9月に上映する日本で公開する「ヘルドックス」の時にはなんとこの松倉の佐藤よしが、国家権力の代表の警察の特殊部隊のトップとして岡田准一を使うという役でこれもかなりいい味を出してます。はい.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쿠라는 배우는 연극 배우입니다. 원래 이제 연극 배우시고 감독님이 예전부터 굉장히 이 배우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사실은 캐스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1년 전부터 뭐 스케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같이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츠쿠라라는 캐릭터에 꼭 이제 그분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어떤 이제 캐릭터든 그분과 꼭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마츠쿠라 캐릭터에 대해서 오디션을 저희가 실시를 했다고요. 오디션을 실시를 했는데 안 불렀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오셨대요. 안 불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션을 보면 하루에 한 130명 정도 5명씩 나눠서 같이 나와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 그런 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않게 그분이 5명 중에 딱 서 계셔가지고 아니라고 오디션 안 하셔도 되고 진짜로 꼭 같이 연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냥 오디션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할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 영화에 나왔던 그 헤어스타일 그대로 오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 헤어스타일 그대로 살려서 마츠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께서 사실은 댄서로서도 춤도 잘 추시거든요. 그래서 탭 댄스를 하는 씬도 넣게 됐고요. 어떤 의미 그분의 사고상에 맞춰가지고 마츠코라는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에 딱 맞춰서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원작은 정말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타입이에요. 완전 정반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고요시라는 분과 마츠크라를 그대로 만들었고요. 사실은 가장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본 게 그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영화 이후에 정말로 다양한 TV 방송에 출연을 하시고 광고도 찍으시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작품도 같이 했는데 동시에 인기가 갑자기 나와서 너무 많은 걸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대사가 이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 대사를 하거나 하는 약간 그런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으셨던 게 그만큼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많은 작품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9월에 상영하는 호리독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분이 출연을 하시고요.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약간 특수부대의 탑이 이제 오카다 준이치를 써서 저희가 하는 그 영화에도 그분이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네. ちなみにママママっていうのはあれはアドリブです。 그리고 마마마마 했던 그 씬도 애드립이십니다. 예, 다음 분. 아, 예, 저쪽 여성분.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화 내에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그 타로 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저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런 연출을 사용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素晴らしい映画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楽しませていただきました。映画の中でパート1、2、3を分ける際にタロカードを使って表現されてるんですけど、それがかなり印象深かったんですが、そのようにされた演出の理由というの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タロカードっていうのは例えばこれ誕生日が重要な要素になって出てきますよね。で誕生日辞典っていうのがアメリカ人が書いたのかな、誕生日辞典っていうのがあって、全ての誕生日のタローカードも書いてあって、でそれに合わせてや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登場人物の何月何日生まれて、タローカードはその日のタローカードは何かっていうのは全部コンセプトとしてあって、でそれを3部構成だったかな、そこでこの審判とかそういうふうにこう分けてやってます。 네. 일단은 타로 카드 저희 영화에서도 나오죠. 이제 생일 사전이라는 게 있어서 타로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아마 그 생일 사전에 대한 거는 미국 작가가 쓰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모든 생일에 생일자의 타로 카드가 별도로 다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등장인물이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니까 타로 카드 컨셉은 이거니까 이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부를 구성할 때 뭐 중간에 타이틀도 있었잖아요. 심판 어쩌고 이러면서 중간 타이틀도 같이 심으면서 저희가 넣게 됐고요. トランプは全くその通りなんです。誕生日時点に書いてある通りのことを言わせてます。 네, 트럼프 대통령 그 생일 사전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의 행동, 그대로의 언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이제 흘러가 버려서 이제 한 분 정도만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계신가요? 네, 제 여성분. 네.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장면 전환 하실 때 굉장히 블랙아웃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 특별히 많이 활용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場面を変える際にブラックアウト技法かなり使われていたと思うんですが、その理由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いや、ブラックアウトってフェードアウト、フェードイン、やはりそのチャプターごとにこうやっ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で、割と僕の作品ではそのアクセントとして使う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ね。だからあまりそのキラキラしたギミックみたいなのをこう使いたくないし、割と作品的にテンポが速い作品なので、フェードアウトをこう入れることによってちょっと見てる人にその瞬間1秒か2秒落ち着い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そういう気持ちは強いですよね。 네, 블랙아웃, 페이드아웃, 페이드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챕터마다 이제 감독님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악센트로서, 그러니까 약간 강조점으로 사용한 게 크다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뭐 세세하게 뭔가 이유를 담은 건 아닌데 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작품의 템포가, 저희가 작품 진행 템포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페이드아웃을 하면 보는 사람이 잠깐 1초, 2초라도 조금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이제 넣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 감독님 모시고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함께 해봤는데요. 그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도 오고쇼, 이 거장이라고 불리시는 감독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 감독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유는 지금도 현역이시라는 거고, 이 과거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위해서 이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그 끊임없이 영화를 만드시고 창작을 고민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가장 특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본의 그 기고하는 매체에 그 감독님의 감독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라다 마스터 더 프레젠트 프로그레시브,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감독님이 좀 약간 이 가벼운 느낌의 이 감독론을 이 시리즈로 이제 기고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앞으로 이 감독님 영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다음 비판에서도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홍상현 그리고 하라다 감독님을 모시고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